등기 보고 있습니다. 이중보존 등기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고요. 이제 가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가등기는 가짜가 아니고요,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본등기입니다. 우리 아까 186조에 의하면 등기해야 물건이 변동된다 그랬죠. 그죠? 그 물건을 변동시키는 등기를 본등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등기는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라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거. 이게 가등기의 목적이에요. 미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걸 이제 순위 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물건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 우선적 효력을 봤는데요. 부동산 물건의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한 자가 우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등기부를 보면 등기 순위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순위 번호에 따라서 우선적 효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순서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마련된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뜻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등기는 6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어요. 등기를. 6월 10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합니다. 그러면 을은 6월 10일이 되어야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을의 A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6월 10일 날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갑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우리 이중매매에서 봤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다시 말해서 을은 6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요거 순서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어디 식당 같은 데 인기 있는 맛집 같은 데 가면 줄 서 있잖아요. 줄 서는 이유가 뭐예요? 순서 확보하려고 줄 서 있는 거냐. 똑같아요. 순서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을은 계약은 1월 10일 날 했지만 6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 그죠?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청구권. 두 번째,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변동,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에요. 그죠? 합쳐가지고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목적의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그래서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도 부르는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장래 발생하는 의의를 볼게요.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개념 요소가 장래 발생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게 대표적으로 가등기를 통해서 순서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을이 가등기를 해놨다가 설령 중간에 3월 10일 날 병에게 소유권 본등기가 되더라도 6월 10일 날 을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그 본등기의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해버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을이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순서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병등기는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본등기를 하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을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목적의 등기를 뭐라 한다? 가등기. 개념 그렇게 잡으시면 돼. 근데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부동산 매수는 이전 등기 조건 하나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 지금 가등기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하고 본등기 했을 때가 다르죠. 본등기 하면 물권이 변동되잖아요. 근데 가등기만으로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등기 효력을 얘기할 때는 항상 본등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보는데, 본등기 전, 즉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사가지가 없고요. 뭐가 없다고요? 사가지가 없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개가 인정이 안 되고요. 두 개가 인정이 된다. 자, 네 개 인정 안 되는 거. 첫째,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를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실체법상 효력이란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물권이 변동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등기만 돼 있다면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따라 갑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병한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을이 병에게 등기 넘겨주는 걸 저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갑의 처분 행위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을이 병한테 쫓아가서, 을이 보통 저 병을 보면 새치기 한 놈이잖아요. 보통 새치기 한 놈한테 가서 따지잖아. 근데 이건 못 따져요. 즉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라는 주장을 못 합니다. 즉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을이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병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말소해라 이따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게 없어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나중에 보게 되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는 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소유자의 중간 처분 행위를 저지하지 못한다, 제3자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음 페이지,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을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을은 나중에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구나라고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추정력이 뭔지 나중에 등기의 효력에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두 가지는 인정이 되는데, 하나는 이 상태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가등기가 돼 있으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말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또는 병이 취득한 다음에 을등기를 서류 따위를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을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가등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등기든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이죠. 판례 건너뛰고 미음. 의료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이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거 팔아먹을 수 있다.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더 이상 땅이 필요가 없어. 그럼 방법 중에 하나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야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계약금 날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을이 또 다른 매수자를 물색을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이 땅 필요하냐? 정한테. 내가 이거 샀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데 내가 너한테 계약금만 받고 넘길 때 이 권리를 얼마든지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산 사람도 가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등기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전 등기해줘야 되는데, 가등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을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즉 기존 등기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독립한 순위번호가 부여된 것을 주등기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을의 소유권,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 을의 가등기가 순위번호가 2번, 병에게 이전 등기에 3번. 이 상태에서 을이 팔았다. 양도. 그럼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4번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2의 1. 요렇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를 통해서 해주게 되는데요. 요거를 대법원이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가등기의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거 4개가 있고 되는 거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기억할 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특히 이렇게 제3자에게 매각이 된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청구해야 되잖아요. 갑에게 청구해야 되느냐, 현재 등기명인에게 청구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을의 본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이죠. 을은 누구하고 매매를 했어요? 갑하고 했죠. 갑에게 해야죠. 즉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의 문제. 특히 제3자에게 이렇게 이전 본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등기명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전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느냐, 전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 그것도 자주 등장하고요. 4번의 기억,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그 다음 니은,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서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소 청구해봐야 받아주지도 않아요. 을이 등기소 가서 말소 신청해봐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립니다. 세 번째가 이게 또 중요한데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예요. 이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소급하느냐 6월 10일부터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가 걸려있죠. 이 땅에 대한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그죠? 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즉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건 아닙니다. 왜? 가등기의 뜻이 뭐였어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일 뿐이에요. 물권 변동 가등기가 아니고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 갑을이 3월 10일 날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6월 10일 날 을의 본등기를 했어요. 을은 요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6월 10일부터. 순서는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6월 10일부터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누가 소유자였던 거예요?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이 세금 내야 되는 거고요. 병이 이 땅을 사용수익했다.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너 내 거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 이런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순위만 소급할 뿐 소유권 취득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했을 때와 관련해서 안 되는 거 4개와 되는 거 2개, 본등기와 관련해서 3개. 요게 기본이고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가등기 문제 푸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가 등기의 유효요건이라는 게 등기법에 나온다 그랬어요. 절차적 유효요건이고 실체적 유효요건이 나오는데 이 유효요건이 뭔지는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고 민법에서는 이걸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등기고 말소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2개가 나온다. 유효등기로 처리하는 게 있고 무효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유효로 처리하는 거 4번 중간생략등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전매를 하고 중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됩니다. 매매, 되파는 걸 전매 이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을은 세금 내야 되죠.
부동산 취득할 때 뭘 내요? 취득세, 등록세 냅니다. 팔면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등기예요. 그러니까 의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하면서 취등록세 내고 팔아먹고 나서 등기를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그래. 세금 떼먹는 걸 뭐라 그랬죠? 조세, 포탈, 세금, 면탈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에 있는 을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고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고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걸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라고 부른단 말이죠. 당연히 국가는 이걸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단속 규정이 뭐예요? 위반하면 처벌이 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왜 유효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세금 뜯어내려고. 이걸 무효로 처리하면 너에게 세금을 추징을 못하니까 세금을 추징하려면 유효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이게 토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깡그리 무효라고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건 깡그리 무효고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우리 대법원이 유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구 법적 규제죠.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친절하게도 요건까지 얘기를 해줘요. 중간생략 등기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라. 이런 요건을 갖춰서 해라. 그리고 걸리면 처벌되고 세금도 뜯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건이 뭐냐? 당사자 전원 합의. 가벌병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를 가능하니까 결국 병이 최종 양수인이 갑 최초 양도인에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미겠죠. 갑이 을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줄 때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넘겨준단 말이에요. 매매계약서, 매도인 갑, 매수인 가로. 그걸 을이 받아갖고 병한테 팔면서 매수인을 병으로 채워. 계약서를 딱 보면 마치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 갑과 병이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상으로는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대법원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갑병이 매매 계약을 한 걸로 봐주진 않아요. 세금 뜯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별개로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도 을에게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민법상 채권자 대위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채권자 대위. 채권자 대위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전 등기 청구 채권자예요. 이전 등기 채무자예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고 갑은 을에 대한 채무자예요. 자, 이때 병의 입장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채무자. 이걸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무슨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요 구조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즉 병이 갑한테 가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야. 뭐라고? 야,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 이거를 채권자 대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을을 대신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병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갑에 대해서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도 되고요. 갑한테 가서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그걸 채권자 대위라고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합의가 있어요.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직접. 근데 아직 갑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어. 자,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병이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등기해 줄까? 안 해주겠죠. 뭐라고? 나 을로부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등기 못 넘겨준다. 라고 할 수 있겠지. 합의가 있어도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얼마든지 병에 직접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176페이지. 양가라 3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간생략등기 요건 동그라미 1번 전원 합의가 있을 것. 딱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대표적인 게 판례 1번에 있죠. 등기 서류의 매수인란을 백지로 교부. 아까 그랬죠.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갑이 이렇게 넘겨줬다면 합의가 있는 걸로 본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합의가 있다 기억. 최종 매수인 병은 직접 최초 매도인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니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사에 매매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하니까 을은 갑에게,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은 을을 대신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련 판례 5번째 줄. 최초 매도인 갑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명일의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면에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이건 못하죠.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죠. 당연히. 합의가 없더라도 이건 할 수 있겠지. 직접은 못하고 병이 갑한테 쫓아가서 네가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내가 못 넘겨받고 있지 않냐.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건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합의가 없는데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등기가 되는 경우. 합의가 없는데.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에서 병으로 어떻게 직접 등기가 되나요? 의문을 갖지만 있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인감증명을 떼줬어. 그걸 그대로 병한테 넘겨줬어, 을이. 그런데 그 인감증명이 중간생략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3달이 지났네? 갑에게 찾아가서 다시 떼달라고 그랬더니 갑이 종적을 감췄네? 그럼 등기 못하죠. 병이 서류를 위조했네? 정교하게? 등기소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냈더니 등기관이 발견을 못하고 등기를 해주네? 아까 등기관은 무슨 심사주의만 있다고 그랬죠? 형식적 심사주의. 서류만 갖춰지면 그게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등기해 준다고 그랬죠. 등기관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걸 발견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나라가 문서 위조나 도장 위조에서 세계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화폐 제조 기술도 세계 탑이에요. 우리나라 조폐국이 전 세계 한 50개국 이상의 화폐를 인쇄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만큼 위조 기술이 있죠. 손재주가 좋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해줘. 합의가 없는데 등기가 돼. 우리 대법원 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유효다. 왜? 세금만 뜯으면 돼.
늘 얘기하지만 세금만 뜯으면 돼. 그래서 기억할 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면 일단 그 등기는 유효.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기억 디귿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문제입니다. 니은. 요건 좀 이해가 필요한데,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어요. 그죠? 합의가 없어요. 갑이 끝내 합의를 안 해줘요. 합의. 그러니까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예요. 을과 병의 계약서를 봤더니 A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의 갑에 대한 채권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뭐라고요? 채권. 근데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채권을 양도했을 때, 채권을 팔았을 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채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면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 즉 대항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채권 양도 통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을이 요거를 활용을 합니다. 즉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하면, 설령 갑이 동의하지 않아도 병이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채권 양도 통지예요.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을이.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걸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통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게 디귿, 니은.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채권 양도 통지했으니까 내놔, 등기 내놔, 이런 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 양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행약 등에 대해서는 지금 요 체크해드린 거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네 번째가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 가장매매에서 기억나세요? 각과에서 A 토지를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가장매매, 가짜매매고 무효라 그랬죠? 그럼 등기도 뭐예요? 무효라 그랬죠. 그런데 7월 10일쯤 갑과 을이 새로운 유효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때 유효한 매매를 해도 되고 이걸 추인해도 된다 그랬죠.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랬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처리 문제가 생기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말소시키고 새로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등기가, 무효 등기가 7월 10일 날 체결된 갑과 을 사이의 새로운 매매와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거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무효 등기를 새로운 법률 관계의 등기로 전용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갑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101호 아파트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려요.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놔요. 자, 저당권이란 건 어떤 권리라고 그랬죠? 갑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을이 저당권에 기초하여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대출금을 회수한다 그랬죠? 그게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아요.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해요.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이거 말소해야 소멸하느냐, 말소 없이 소멸하느냐. 말소 없이 소멸합니다. 이거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러면 자, 돈 빌렸어요. 저당권 등기합니다. 돈 갚았어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말소를 시켜요. 그럼 돈을 갚을 때부터 말소할 때까지 무효 등기가 생겨요. 그죠? 돈을 갚는 순간 저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요. 저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나중에 담보물권에서 볼 건데,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는 성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 따라서 돈을 갚은 날부터, 즉 저당권을 소멸한 날부터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그 등기는 무효 등기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또 1억을 다시 빌려. 101호를 담보로. 다시 돈 빌릴 수 있죠. 그럴 때 이 말소 안 되고 있는 이 등기 재활용할 수 있냐? 있다. 심지어 이걸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돈을 빌려줘. 1억을. 101호를 담보로. 그럼 요거 말소시키고 새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요거 저당권자 등기를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유형까지 인정을 해요. 무효 등기 유형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기면 무효 등기 유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형에서는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등기 유형이 안 되는 거. 하나가 표제부 유형이라고. 아까 표제부가 부동산 현황을 기록한 거라 그랬죠. 그걸 유용하는 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표제부 유형은 별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존 건물이 있었어요. 철거하고 새로 졌어요. 그럼 기존 건물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로 지은 건물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 건물, 이미 철거된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신축 건물의 현황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기존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재사용하는 것을 표제부 유용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1억을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한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으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랬죠. 말소 등기 없이. 그랬다가 을이 다시 돈을 빌려주면 유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자가 있었어. 을이 1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이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 그럼 이거 소멸하죠? 얘 순위가 올라가겠죠? 1번 저당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요. 물론 등기부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음으로써 이건 무효 등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다시 돈을 빌려주고 이걸 재활용을 해버리면 얘는 다시 2번으로 주저앉잖아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을 등기가 무효가 된 상태에서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기 전에 요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놈이 없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177페이지 무효등기 유용의 뜻이 나와 있고 표제부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고 돼 있으며 양가로 3번 사항란 등기 유용을 보겠습니다. 무효가 된 등기를 재활용할 때 그 등기를 재활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부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하나요. 재활용할 수 있다. 그 문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효등기 유형에서는. 자, 4개 봤고요. 5번째가 요놈 미등기 전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놈. 뭐라고 할까요? 매수인이죠. 그죠? 점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하지 않고 있는 놈. 요 놈의 법적 지위. 그게 6번에 있죠. 점유를 이전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 자, 첫째,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여전히 누구 소유인 거예요? 갑 소유인 거죠. 따라서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게 되면 을이 쫓아가서 이거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이거를 제3자 이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은 부정되며 사실상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인 갑의 채권자가 경매할 때 매수인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제3자 이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점유는 하고 있으니 뭐는 인정됩니까? 점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과실취득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 101호야.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 월세 100만 원. 이게 과실이에요. 이걸 누가 수취하느냐? 얘가 수취해요. 이유는 나중에 매매 가서 봅니다. 부동산 따위에 매매를 했을 때 그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목적물의 과실, 등기 선후가 아니고요. 등기 전후가 아니고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해놨어요. 여기는 등기 전후가 아니고요. 인도 전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내 수인이 수취합니다. 자, 4번째 우리민법. 이거 나중에 소유권에서 볼 건데요.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우리민법 213조예요. 여러분이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책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 돌려달라 그래야 되죠. 그게 213조예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얘가 여전히 소유자잖아요. 을은 뭐예요?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213조를 적용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실제로 갑이 을을 상대로 213조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은 뭐라 그랬을까요? 청구 못한다. 왜? 너 등기 의무자잖냐? 그죠? 가봉부동산은 매각해서 등기를 넘겨줘야 등기 의무자고요. 오히려 을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자예요. 그러니까 갑이 아무리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이치기 반한다. 청구할 수 없다. 거기 4번.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이거 나중에 등기 청구에서 볼 건데요.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권에는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에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적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반면에 물권적은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등기청구권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채권적과 물권적을 구별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매수의 이전 등기청구는 전형적인 채권적이고요.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요.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해요. 첫째,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스스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을의 이전 등기 조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5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지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독으로도 출지된 적이 있고요. 중간생각 등기 중간자로 출지하기도 합니다. 여기 5번째고요. 6번째가 등기 청구권이 나왔죠.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 뭐냐 이게 도대체?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고요.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예요. 그죠? 두 번째, 매매 등을 했을 때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죠. 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되죠. 이때 신청, 우리 등기법상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신청이 원칙.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놈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가자! 청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등기청구권이다. 가자 청구권. 근데 등기청구권이 뭐예요? 그랬더니 가자 청구권. 그럼 좀 이상하지. 이상하니까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자,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 매도인 같은 의무자를 상대로 무슨 신청 때문에?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등기 절차에 협력해라. 이걸 등기청구권이라 하죠. 등기소 가자 청구권. 근데 등기소 가자 청구권은 좀 이상하니까 조금 멋있게 등기 절차 협력 청구권 이렇게 봐요.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죠. 개인 사자를 써서 사법상 권리라고 해요. 등기를 청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죠. 이렇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청구권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의의가 있지요? 동그라미 1번, 2번. 자, 이 등기청구권하고 구별해야 될 첫 번째가 등기신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개나 소나 등기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신청 못한다고 그랬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걸 등기신청권이라고 해요. 등기신청권은 등기소를 상대로 합니다. 공법상 권리입니다. 등기소는 법원의 관할이죠. 공적기관입니다. 공적기관을 상대로 하는 권리여서 공법상 권리라고 하고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상 권리라고 해요. 공동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상속 등기 따위를 신청할 때도 등기 신청권이 필요하죠.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를 묻지 않고 등기 신청권은 필요하게 됩니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일단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청구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기 빨리 가져가라. 5월 말일까지 가져가기로 하니까 왜 안 가져가냐. 6월 1일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빨리 가져가라.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성질입니다. 등기청구를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 채권적이라면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났을 때 소멸을 해버립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해요. 반면에 물권적, 특히 소유권에 기초한 거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를 구별해라 라는 문제가 자주 또 등장합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뭘 갖고 구별하느냐?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합니다. 매매 등을 통해서 발생했다. 매매 등을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임대차 계약을 기초한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부동산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같이 계약, 약정, 특약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입니다. 다만 아까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거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겨요. 하지만 이것도 채권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채권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9페이지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인 등기 청구권 기억 채권적이다. 예.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니은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오늘은 딱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인데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계약을 하고요.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죠. 을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그럼 등기는 아직 을에게 남아있죠. 무효자 그랬죠.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아까 확인 안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167페이지. 위에 양가로 2번 구체적 예. 167페이지. 위에 양가로 2번 구체적 예. 2번.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권적 청구권 2개 기억하시고 물권적 청구권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더 구별을 해나갈 거예요. 179페이지로 돌아오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청구권이 물권적인데 예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때 갑은요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거 진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걸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도 해요. 즉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전 등기 청구를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물권적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등기 청구권까지 봤고요. 아주 어려운 하나 남았습니다. 등기 추정령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